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의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북 SOS랩이 그간 진행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경북 SOS랩은 지역사회의 문제인 지진, 재난안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재난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 SOS랩은 다이얼 119를 주제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경북 SOS랩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SOS랩은 총 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1세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2세부는 SOS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용 연구실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세부는 경북 SOS랩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세부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지역사회 문제를 개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지진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같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에 있는 기업과 같이 R&D를 통해서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도출 이후에는 지역 기업과 같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는데 총 21개의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과제 1개, 단기 과제 20개, 연 5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목표입니다. 21년도에 개발할 과제 5건을 도출하고 2020년도에 개발하고 있는 5건 성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디지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SOS랩의 디지털 연구실입니다. 전용 세미나실과 메이커스페이스, 그 다음에 gbsos.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을 비롯해서 공동연구기관, 중장기 R&D 기업, 단기 R&D 기업, 위탁기업과 같이 설문조사에서부터 사회문제 정의,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당해년도 RFP 도출, R&D 과제를 지원해서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에 개발한 성과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그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클라우드 소스 기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2000년도 연구 주요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 책임자인 KIT밸리 컨소시엄의 이호준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KIT밸리와 경북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7개월간 수행되며 저와 경북대학교 권영훈 교수를 제외한 총 19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되는 진앙 인근의 경보 공백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장 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센서들을 이용해서 저전력 지진 감지 기술을 통해 능동 대응 기술을 개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물로는 MEMS 기반의 온사이트 경보기 및 IoT 기반의 지진 관측 자료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예, 금년도 연구개발 수신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IT밸리에서는 지진 현장 경보와 관련된 지진 예측 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경북대학교와 협업으로 지진 기록을 딥러닝 신경망, 기계학습 분석을 실시해서 예측 모듈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MEMS 지진계 센서 하드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품질 제어에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고 국내외 지진 감지 연구 사례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전력의 경량 지진 감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현장 경보 예측 기술 개발 내용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기상청의 최근 현장 경보 예측 결과 성과를 나타내는데요. 과거 4년간의 국내 지진 기록을 이용해서 피파 정보로부터 예측된 PGV를 그래프의 X축에 그리고 실제 관측된 PGV를 Y축의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짙은 보라색 사각형은 진도 등급별로 예측치와 관측치가 일치하는 구간이고 옅은 보라색 상자는 진도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으로 그래프에 뿌려져 있는 점들이 음영 부분에 위치한다 하게 되면은 그 점을 예측 성공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현장 경보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경보 대상이 되는 트레시홀드 진도 구간이며 오른쪽 표에서 보신다 그러면 진도 5, 6 구간에 해당하고요. 각각 90.48, 85.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올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딥러닝 신경망,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예측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제시된 결과는 피파 가속도, 속도 및 진폭 등 총 6개의 특성값에 대해서 과거 관측 기록 가운데 70%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나머지 30%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테스트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한 관측 또는 예측된 PGV 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진도별 예측 성공률을 보시는데요. 진도 5, 6 구간에서 각각 95.45, 89.47%의 성공률을 보여서 기존의 기상청의 결과보다 약 5%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 MEMS 가속도 센서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 결과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MEMS 가속도 센서가 지진동을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현장 경보기에 자료를 전송하는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자체 노이즈가 적고 장주기 신호를 감지하는 성능이 좋은 지오폰 센서가 3축 방향으로 가속도를 감지하고요. DA보드, 메인보드, 내장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용 무정전 전원 장치와 외장 스피커 및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단자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부품은 특수 제작이 아닌 기존의 상용 부품과 드라이버 및 구동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검증된 안정성과 융통성,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작된 MEMS 가속도 센서 시제품 사진입니다. MEMS 가속도 센서가 지진동을 관측하고 기록계 없이 실시간으로 현장 경보의 자료를 전송하도록 장치를 구성했습니다. 자체 노이즈가 적은 3축 방향 측정이 가능한 지오폰과 DA보드가 내장되어 있고 무정전 전원 장치를 포함해서 단기적인 정전에도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관측 중단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내장형 모니터를 포함하고 소프트웨어의 실행 및 출력 관리 지원 부분, 분리형 스피커로 향후 필요한 경보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평계 장착과 바닥과의 연결 부위의 회전 조절을 통해서 센서의 정밀한 수평 조절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성과로 지진 탐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MEMS 센서가 가지는 노이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에 발생한 규모 2.5에서 3.5 사이의 지진에 대해서 센서가 가진 바닥 잡음의 PPSD를 계산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진 규모를 달리주고 측정했을 때 백색 노이즈가 주기별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는지 표시한 그림입니다. MEMS는 노이즈 측면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정보가 품질 제어에 고려되어야 되고요. 지진 감지 알고리즘이 이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정상 가속도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는 모듈도 개발했습니다. 이어서 MEMS 센서를 이용해서 지진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진 감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모듈은 1초 동안의 3축 가속도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기존의 지진 감지 알고리즘인 STA, LTA 기법에다가 CNN 기반의 모델을 접목해서 구축되었고 향후 현장 경보를 위한 지진 탐지 모듈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00년도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3000년도에서는 국내 지진 자료를 확충해서 올해 개발된 온사이트 경보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 탑재하고요. 저전력 장치용 지진 관측 모듈을 개발해서 통합 지진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 성과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가운데 리빙랩을 통해서 개선 요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민서입니다. 각종 사고나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이나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구조 대상자의 위치 찾기가 어려운 미션인데요. 이 쉽지 않은 미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는 재난 발생 시 구조 작업 전에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파악해 빠른 구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앙지휘부 및 현장 구조대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실시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조 요청자가 먼저 본인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심플한 디자인의 구조 요청 버튼이 생성됩니다. 구조 요청 버튼을 터치해 활성화시켜두면 실내외 위치 정보가 종합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며 사용자 정보의 비식별화를 위해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 번호가 위치 정보와 함께 전송됩니다. 실외에선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실내에선 초음파를 이용해 구조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는 종합관제센터인 중앙지휘부와 현장 구조대원들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도록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관제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위치를 지도 기반에 표시해주며 GPS를 기반으로 구조 요청자의 스마트폰의 위치가 마커 형태로 표시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재난 관리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상황과 과거 재난 발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 관리를 클릭하면 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지역의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재난 알림 관리는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체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종합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재난 지역의 구조 상황과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수신할 수 있으며 구조 요청자의 실내외 위치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구조자 어플리케이션, 실내에선 초음파를 이용해 구조 요청자를 수색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구조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피커별로 실내 추기를 위한 음파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비 없이 구조 요청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 위치 추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 발생 시 활용도가 높고 음파를 활용한 실내 추기로서 기존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한 실내 추기보다 더욱 광범위한 감지성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실생활에 흔하게 사용하는 스피커와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응용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법의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는 인명구조를 위한 스마트한 기술로 각종 재난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전에 관한 중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가 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해 업그레이드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위험하고 외진 곳에서 하늘 위의 눈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 드론의 활약상이 가장 빛나는 곳은 바로 재난 현장인데요.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비 정보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드론 운영, 그리고 광역 정밀 스캐닝 데이터의 분석 기술이 핵심이 되어 정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대응 중심에서 예측 가능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예방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고 비용 및 투입 인력이 효율적이며 고해상도 영상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비행 기능을 장착한 드론은 GPS 장비를 통해 설정한 경로에 어느 위치에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위치와 방향을 보정하면서 비행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장착된 라이다 페이로드로 라이다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자체 저장 장치에 수집이 되고 미션이 끝난 직후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먼저 라이다 드론 상부에 GPS 장비를 설치합니다. 드론을 운영하기 전 GPS 장비로 라이다 위치를 실시간 보정하기 위하여 기지국을 설정합니다. 라이다 장비 페이로드를 드론에 장착합니다. 드론의 4개의 날개를 차례대로 펼칩니다. 드론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GPS 장비 및 송수신기를 장착합니다. 드론이 수행할 경로, 고도, 진행 속도, 조사 면적 등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드론을 이륙시킵니다. 드론 영상 촬영 후 후처리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물은 추후 라이다 데이터, 영상 데이터와의 통합 등을 통해 재난 현장에 적용시켜 공간 정보를 이용한 3차원 현장 재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비 정보화 서비스는 3D 스캐너와 자동 비행 기능 등 첨단 기능을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 및 지역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축적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데요. 핵심 기술은 영상 처리 기술 및 오픈 CV를 활용하여 균열과 경계선에 대한 자동 검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드론이 측량하고 PPK 방식으로 후처리 과정을 거친 라이다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건축물 및 지형 전군 데이터들을 메시화하고 그에 따른 수치 표고 모델을 생성하며 보다 간편하게 분석합니다. 드론 비행 경로를 프로그램에 입력 후 GPS 장비의 데이터를 통해 비행 경로 좌표를 보정합니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다 데이터 파일들을 다운로드합니다. 보정한 비행 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득한 라이다 데이터에 적용하는 프로세싱 작업을 합니다. 비행 경로상 라이다 데이터들을 머지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합쳐진 라이다 데이터를 뷰어를 통해 분석 가능해집니다. 시설물 표면 손상 표준화 정의를 참고하여 손상 발생 면적 부분을 실제 외관 조사 망도에 사용되는 색과 무늬로 지원, 손쉽게 이를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로 재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정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웹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웹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스마트한 건축물 관리부터 공공적 안전을 지켜내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더 나아가 재난 예방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활용 재난 대비 정보화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재난 구조의 혁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채연입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상. 여러분들은 가상현실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가상현실은 컴퓨터와 특수 장비를 사용해 입체 영상, 음향 시스템, 움직임 감지 및 음성 인식이 가능한 3차원적 세계를 말하는데요. 요즘은 가상현실을 통한 VR 노출 심리치료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체인식 및 인터랙션 기반의 소방공무원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은 VR 노출 치료 프로그램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치료를 돕습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내담자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관리를 통해 개인마다 다른 심리적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회복 프로토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HMD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HMD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현실 상황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형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집어드는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 동안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내담자의 기본 정보, 심박 정보를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내담자의 치료 과정 및 변화 정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 상담사는 사전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설문,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별 심리적 취약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내담자에게 가상현실 수행 내용 설명과 안전사항을 설명하고 VR HMD 및 반응형 장갑, 스마트워치를 착용시켜 시뮬레이션 체험을 준비합니다. 내담자는 실제 아파트 내부와 동일하게 구성된 환경 내에서 욕실과 각방을 수색 절차에 따라 실제와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시신의 훼손 정도 등 변화 제어가 가능하며 시신의 지정 위치 또는 무작위 발생이 가능하도록 시신의 발생 위치를 상담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상담사는 날씨와 주야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내담자의 긴장도 변화를 유도하며 심박 체크로 긴장도를 모니터링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상담사가 감독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 환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상황 종료 또는 중도 포기 시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저장하여 다음 치료 시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돕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외상을 겪은 사건을 다시 시뮬레이션하여 외상을 겪은 장소와 상황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감정과 기억을 극복시키게 만드는 소방공무원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 심리치료 외에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훈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R 제작 노하우와 심리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익적 콘텐츠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은 3D GIS로 구성하여 문화유산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지리 기반으로 산불, 화재, 흰개미 피해 등 방제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인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의 주 이용자는 문화유산 행정 담당 공무원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문화유산 관리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서만 입출력 업무가 가능해 공간적 제약을 받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탭을 이용하기 때문에 웹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문화유산 관련 입출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백여 점의 문화유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리 행정의 효율까지 높여주는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은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용 화면이 발생하고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자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시스템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510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문화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CCTV 메뉴는 문화재 근처에 설치된 CCTV를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로 편리성과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소방시설 장비 메뉴 역시 방제시설과 장비를 모아서 등록, 수정, 삭제 등 다양한 관리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킴이 관리 메뉴는 문화재 지킴이들을 등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력 관리가 가능하고 더불어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GIS 디지털 트윈 메뉴는 지도 위에 탑이나 불상 등을 3D로 볼 수 있는 메뉴로 각각의 건축물, 탑, 불상 등을 GIS 위에 3D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직관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재난 위험도 분석 메뉴는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 산불, 수해, 도난, 훼손, 흰개미 피해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위험도를 예측하여 방제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비 유지 관리 및 수리 정보, 도면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업무 효율을 증가시켜주며 유지 관리 업체와도 비대면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문자 관리 메뉴는 현장 지킴이뿐만 아니라 소유주와 관리인들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서 문화유산 관리의 긴장감과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문화유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 모니터 화면에 문화재를 클릭하면 문화재와 관련한 일반 정보, 소유 관리인, CCTV, 센서 현황, 방제 장비 등 다양한 관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형 사진 관리와 메모 기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4차 산업 기반의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시설물 관리, 관광 자원 관리, 더불어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콘텐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 VR 콘텐츠로 지진과 화재의 가상현실 상황에서 재난 대응 및 행동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지진과 화재 두 가지 재난 대처 방법을 VR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체득하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형 모션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의 사실감을 높여 교육 효과를 증대시켰으며 장소, 시간, 비용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교육 환경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흥미를 끌기 위해 안내 캐릭터가 등장하여 콘텐츠를 이끌어가고 콘텐츠 체험 내 돌발 퀴즈를 제공하여 체험자에게 흥미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VR 콘텐츠는 장시간 체험을 하는 데 있어 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적정한 체험 시간의 콘텐츠, 레인턴스, 프레임 레이터 등의 최적화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VR, AR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준수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가변형 모션 시스템은 재난안전교육 VR 컨텐츠와 연동하여 컨텐츠의 사실감을 주기 위한 하드웨어로 3축 모션의 고각 회전, 수평각 회전, 상하 운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변형으로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부팅 후 스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만약 스팀 프로그램이 없다면 인터넷 포털에서 스팀을 검색 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프로그램 검색창에서 윈도우즈 믹스트 리얼리티 4 스팀 VR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HMD와 가변형 모션 시스템을 이동 고정시킨 후 HMD에 USB, HDMI 단자를 연결하고 가변형 모션 시스템 USB도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검색에서 믹스트 리얼리티를 검색, 실행시켜 HMD 위치 조정을 안내에 따라 설정을 마치면 모든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먼저 대상 어린이를 모션 시스템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시킨 후 HMD 착용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대상 어린이가 HMD를 착용하여 머리에 맞게 조절한 뒤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컨텐츠 진행 방법을 설명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체험을 시작하면 됩니다. 상용화된 HMD 기반의 실제 활용이 가능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제시하여 실간 기반의 재난안전 교육 컨텐츠 시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난안전 체험 컨텐츠 추가 개발과 컨텐츠 기획 제작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난안전시설 및 소방안전 체험관, 어린이 직업 체험관 등에서 재난안전 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높은 현실감과 몰입도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체험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중심의 미래 안전교육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1년 R&D 공모 예정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SS랩은 19년도부터 R&D 과제를 공고하고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5개의 R&D 과제를 공고할 예정이고 그 5개의 과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침수 위험 지역 대비를 위한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두 번째는 지진 재난 및 도로교통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 경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치 기반 현장 설치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서비스, 네 번째는 화재 및 지진 재난안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다섯 번째는 이동형 긴급 전력 공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을 미리 위험 감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는 주요 하천과 댐,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이내, 지원금은 1.5억 원 이내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도로교통 위험 분석 및 경보 서비스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단절과 산사태 등이 그렇습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 감지와 긴급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 지원금은 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치 기반 현장 설치 및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국에는 전문 시설을 갖춘 재난안전교육센터들이 있지만은 공급의 부족과 또 혹은 방문형 집체교육의 낮은 실효성을 문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효과를 동반한 지진 재난안전교육 서비스와 위치 센서를 이용한 효과적인 교육 효과의 분석, 그 다음에 개선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이내, 지원금은 1.5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안전에 대해서 위험물 통합관제 서비스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는 제조시설과 특히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지원금은 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형 긴급 전력 공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제조 현장이나 상업시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형 ESS를 활용한 전력 공급 서비스가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이내, 지원금은 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모 과정과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사업 내용과 지원 기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항과 안동 지역의 ICT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 기업, 기관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참여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1년 2월 중에 사업을 공고하고 2월 중에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이어서 평가와 결과 통보, 그다음에 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은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 개발보다는 즉시 보급,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정 공모이고 앞서 말씀드린 개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는 비징수이고 관련 규정은 이와 같습니다. 민간부담금과 현금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은 사업비의 75% 이내, 현금부담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20분 발표와 20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겠고 총괄 책임자 발표가 필수이겠습니다. 평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7일 전후가 되겠고 평가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주요 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은 개발 역량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신청서를 준비해 주셔서 2021년 3월 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방법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접수 방법은 우편 혹은 직접 제출이 되겠습니다. 관련 안내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과 지역기업이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